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해군들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며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흰수염이 만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명구를 날렸고 흰수염은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와 맞추기를 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마그마의 송이가 라고 말하며 굉장히 열받은 표정을 지었고 이번에는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지진 펀치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아카이누는 흰수염과의 충돌을 피하였고 몸을 뒤로 뺍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이를 파괴하지 못할 리가 없었고 흰수염은 곧바로 아카이누의 앞으로 이동한 이후 다시 한번 폐위감 지진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단 한 방만에 치명타를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 역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었으며 훗날 해군 원수가 될 인재였기에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에게 다가와 견신 홍련을 날렸고 흰수염은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과의 맞추기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거리를 벌리며 용암을 발사하여 공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빨리 아카이누를 잡아낸 이후 에이스를 구해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몇 분간 거리를 벌리며 흰수염의 펀치를 피해내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흰수염이 아카이누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하였고 흰수염은 다시 한번 폐위감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치명타를 입고 쓰러졌고 흰수염은 아카이누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푸가 날아와 흰수염을 막아섰고 거푸는 흰수염에게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흰수염 이라고 말하였고 흰수염도 거푸 그래 니놈이 있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거푸를 상대하며 아카이누를 확인 사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거푸와의 싸움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오랜 기간 바다에서 경쟁하였던 사이였기에 서로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캐릭터는 전투 초반부터 전력을 다하여 빠르게 승부를 결정짓겠다고 생각하였고 거푸와 흰수염은 전투 초반부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거푸에게 지진 펀치를 날려버렸고 거푸는 무장색을 극도로 강화한 이후 흰수염의 주먹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둘의 충돌로 인하여 마린포드 전체가 흔들렸고 해군과 해적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푸와 흰수염은 늙었긴 했으나 여전히 기량만 놓고 보면 사왕 이상급의 강자들이었기에 둘의 충돌만으로 해적과 해군들은 압도당하며 제대로 된 전쟁이 진행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두 명의 어른들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거푸와 흰수염도 자신들이 더 싸워봤자 결판을 내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캐릭터는 대결을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이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크게 소진되어 버렸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흰수염과 거푸의 대결이 끝나자 해군과 해적들은 다시 정신을 다잡고 전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형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던 루피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키자루와 아오키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3대장인 루피를 막았었으며 루피는 이들에게 닿지조차 못했으나 이번에는 아카이누가 흰수염에게 리타이어 되었기에 키자루와 아오키지만이 루피를 막았었고 루피는 이번에는 충분히 대장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하게 된다면 에이스가 처형당할 수도 있었으며 여차저차 이들을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몸으로 해군 원수 센고쿠를 잡아낼 수는 없었기에 루피는 아오키지와 키자루를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루피를 뒤따라온 조즈 마르코가 자신들이 대장을 맡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대장의 포위망을 피하여 처형대로 진격합니다. 한편 도플라밍고는 루피를 보고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자신이 직접 루피를 제지해보기 위하여 나섭니다. 루피가 처형대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데 루피 앞에 도플라밍고가 나타났고 도플라밍고는 루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굳이 도플라밍고와 싸우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기에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쌍디는 일전의 드레스로자에서의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도플라밍고를 마크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에게 여기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오랜만이다 도플라밍고 라고 말하였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글쎄 굳이 알 필요 없다 어차피 뒤질 테니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렸고 도플라밍고는 찰나의 순간에 발차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쌍디의 강함을 단번에 파악하였고 곧바로 악마열매 능력 각성을 이용하여 쌍디의 주변을 실로 만들어 쌍디의 기동성을 떨어뜨린 이후 쌍디에게 플랩 스레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어깨 로스를 사용하여 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채를 사용
사용하여 순식간에 도플라밍고에게 다가갔고 곧바로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를 처리해버립니다. 참고로 쇠고기 버스트는 백쇄적단 대간판 퀸도 버티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쌍디에게 제대로 된 기술도 시전하지 못하고 허무한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도플라밍고가 쌍디를 만만하게 보며 방심한 상태였기에 쌍디가 도플라밍고를 초살내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쌍디는 이놈 이렇게 약했다니 아니면 내가 강해진 건가 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이 해군대장 키자루를 맡겠다고 말하였고 조조에게는 아오키지를 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르코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자루는 오 마르코 들어본 적 있어. 자연계 악마 열매보다 더 희귀한 동물계 환수종 능력자 무섭구만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 라고 말하였고 마르코는 키자루가 능글맞은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전투에 임하자 살짝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불사조로 변신한 뒤 키자루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8000 경구옥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제지하려 했으나 마르코는 이를 모조리 흘려버렸고 키자루에게 불닭킥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금세 다시 돌아오긴 하였으나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키자루가 돌아오자마자 키자루의 주변에 화염을 일으킨 이후 다시 한번 불닭킥을 날려버리려고 하였고 키자루는 이번에는 공격을 맞아주지 않고 자신의 발을 빛으로 바꾼 이후 마르코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나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네 라고 말하며 키자루도 웃음기를 쫙 빼고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키자루는 오랫동안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두 캐릭터 모두 공격력보다는 방어력과 회복력이 뛰어난 인물들이었기에 승패가 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는 승부를 미루고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기로 결정하였고 마르코는 루피를 보조하기 위하여 루피와 함께 처형대 쪽으로 날아갔고 키자루는 거포와의 승부를 끝내고 흰수염이 다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염두하여 흰수염의 근처로 가서 흰수염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흰수염이 아카이누를 초살내는 것을 보았기에 흰수염을 자극하지는 않고 정찰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코와 키자루가 싸우는 사이 조즈와 아오키지가 대결하게 되었고 아오키지는 조즈를 조금은 만만하게 보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즈 역시 흰수염 해적단을 대표하는 강자였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아오키지를 상대로는 전혀 밀리지 않았고 찰나의 순간에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치명타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다이아몬드 조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도 그제서야 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아오키지를 상대로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며 꽤 오랫동안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실력 차이는 명확했고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조즈는 아오키지에게 아이스 에이지를 정통으로 허용해버렸고 조즈의 팔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즈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였으나 아오키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즈의 공격을 피해냈고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조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아오키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폐위감 4명 8개를 갈겨버렸고 아오키지는 큰 충격을 받으며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즈는 야마토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야마토는 나는 코즈키 오뎅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즈는 과거 자신과 모험을 했던 오뎅을 떠올렸고 야마토의 복장을 본 이후 야마토가 와노쿠니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합니다. 그렇기에 조즈는 야마토가 오뎅의 딸이라고 생각하였고 오뎅의 딸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며 감동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그래 오뎅은 강했지 그렇다면 너도 강하겠구나 힘을 합쳐 아오키지를 잡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에게 해군대장의 강함을 들었기에 조즈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야마토와 조즈는 듀오를 이루어 아오키지를 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아오키지가 나타났고 알아라 꼴 사나운 모습을 보였군 근데 그쪽은 누구신지 라고 말하며 야마토에게 정체를 물었고 야마토는 다시 한번 코즈키 오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잠시 혼란이 오기는 하였으나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 우선은 대결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즈가 탱커 역할을 야마토가 딜러 역할과 서포터 역할을 맡으며 야마토 조즈 듀오는 아오키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오키지를 잡아버렸고 아오키지는 조즈를 얼려버리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차마 야마토의 폐위감 4명 8개를 피하지 못하였고 조즈와 아오키지는 동시에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의 대결에서 체력을 거의 다 소진한 야마토 역시 잠시 쓰러졌고 결론적으로 야마토와 조즈는 아오키지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차영대까지 순조롭게 도착하였고 이번에도 이나즈마의 도움을 받아 차영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길을 따라 차영대로 향하였고 당시 해군의 주요 전력들이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였기에 루피는 순조롭게 차영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센고쿠는 미안하지만 이 뒤로는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부처님으로 변신하였고 루피는 저 아저씨는 해군 원수 라고 말한 뒤 자신도 전력을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루피와 센고쿠는 차영대 바로 앞에서 맞붙게 됩니다.